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코딩 베이직스 대분의 모듈 3의 3.4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버전 컨트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쉽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내용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서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패턴 버전 컨트롤 했고요. 오늘 할 거는 코딩 베이직하고 코드 리뷰 테스팅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포맷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이썬 가지고 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코딩할 때 보게 되면은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메소드, 펑션, 모듈, 클래스에 대한 걸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이즈라든가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디벨로퍼는 어떤 메소드를 쓸 건지 어떤 예를 갖고 나서 또 쉽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콜라보레이트 할 때 얼만큼 쉽게 이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클린 코드를 조금 만들자. 그래서 클린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린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었을 때 상당히 리드하기 쉽고 그다음에 언더스탠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이제 클린 코드입니다. 그래서 클린 코드 하기 위해서는 그 포맷이나 오가나이제이션이라든가 인투이티니스, 컴포넌트, 퍼포즈, 리유저빌리티하고 이제 연관이 될 테고요. 스탠다드제이션 돼 있으면 제일 좋고, 오가나이제이션에 맞춰져 있으면 좋고, 모듈화 돼 있으면 좋고요. 그 코멘트가 인라인마다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직한 셀프 다큐멘팅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클린 코드로 적절할 것 같아요. 클린 코드를 왜 원하는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컴팩하고 오가나이즈드 할 수 있고 클린 코드 모듈화돼 있으면은 테스트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유닛 테스팅 프레임워크에 거기에 맞출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오토메이티드 툴 썼을 때 상당히 쉽죠. 좋죠. look nice 하다고 합니다. 메소드 펑션이라고 하는 건 코드의 블락입니다. 뭔가 something task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스탠다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죠. 그 조각이 진짜 잘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태스크에 대한 걸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한번 실행되더라도 인캡슐레이팅 되는 어떤 여기에 캔디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상 쓰이는 태스크 코드는 적절하게 인캡슐레이트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써놓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실행되는 게 좋죠. 제대로 돼 있다면 코드가 심플리파이 할 수 있고요. 버그에 대한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펑션에 대한 신텍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인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펑션 이름으로 불러 쓰는. 거기에 서로 주고받는 아규멘트라든가 파라미터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주고받는 파라미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오는 리턴 값이 있을 수 있죠. 리턴 값에 대한 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턴 값을 받는 거죠. 네, 여기 return some value. 그래서 이게 함수라든가 모듈에서 메소드에서 정의하고 그걸 받는 것이 이제 리턴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하고 펑션의 차이가 무엇이냐? 메소드라고 하는 건 코드 블락, 이거 어떤 오브젝트에 관련돼 가지고 오브젝트 프로그래밍 받는 것이고요. 펑션은 그렇지 않고 스탠드얼론 코드 블락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합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디벨로퍼가 이제 모듈을 쓰는데 어떤 라지 프로젝트를 스몰 파트로 만들 때 이제 모듈화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코드가 read, understand, easily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펑션의 셋에 대한 걸 포함하고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다른 인터페이스하고 고요. 뭐 모듈이라는 것은 패키지, 싱글 파일처럼 패키지가 되고요. 다른 거하고 독립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 대한 것을 여기에 서클 클래스 파이라고 하는 스크립을 가지고 나서 하나의 펑션을 모아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그 모듈에서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아요. 서클 클래스에 대해서 뭐 여기 보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원주를 갖고 서컴 주 원 둘레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계산하고 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라든가 펑셔널리티에 대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요. each 클래스는 new object 타입을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클래스 베리어블, 오브젝트 베리어블을 가질 수 있고요. new 클래스는 정의하고 기존의 거 혹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긴간으로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프로퍼티 데이터 멤버 펑션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클래스는 이제 한번 create 인스턴티티 멀티플 타임 할 수가 있고요. create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wn objective attribute value를 가질 수가 있고요. other object 우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와 다르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프라이빗이라는 것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메소드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요 컨시더 요거 가지고 나서 프라이빗하고 간주를 할 수 있는데 아웃사이드 클래스 아웃사이드에서 사용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써가지고 파이썬에서도 프라이빗하게 프라이빗 클래스처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놨네요. 자, 코드 리뷰 테스팅하는 거 볼까요? 코드 리뷰. 그다음에 이걸 왜 하는지. 코드 리뷰라는 것은 코드 베이스에서 이제 딱 디벨로퍼가 개발했고 코드 सब셋 코드, 그다음 스피드 코드에 대한 거 했을 때 그 피드백을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뷰어라고 이러한 사람을 리뷰어라고 부르고요. 코드 리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가 바뀌었을 때, 완전히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코드 리뷰의 골은 뭘 하기 원하냐? 파이널 코드가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코딩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랐고 코딩 포맷을 쓰고 있고 버그에 좀 자유롭고 우리가 클린하기 위해서 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코드 리뷰를 하게 됩니다. 코드 리뷰 타입 보면 폰말 코드 리뷰, 체인지 베이스드 코드 리뷰, 오버 더 숄더 코드 리뷰, 이메일 패스 어라운드. 그러니까 포멀 코드라고 하는 건 진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체 다 하는 거고 체인지 바뀐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툴 어시스트 코드 리뷰라고 해서 툴을 써가지고 간단히 쓰는 것이 되겠고요. 오버 더 숄더는 옆에 넘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자 옆에 할 때 같이 이제 보면서 바로바로 피드백 주는 리뷰. 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패스 어라운드는 건 이거는 여러 사람 팔로잉 더 오토매틱 이메일 소스 코드에 의해서 보내져 갖고 매니지 체킹이 좀 메이드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요거는 살짝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스팅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투 제너럴 카테고리로 펑셔널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넌 펑셔널 테스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펑셔널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 레벨마다 로우스트 레벨부터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테스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간단한 것부터 끝에 가서는 이제 인티그레이팅 통합 테스트까지 하는 것을 펑셔널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넌 펑셔널 테스팅이라는 것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유용한지, 퍼포먼스는 어떤지, 보안에 괜찮은지, 지속성이 있는지, 잘 그 수능 따른 건지, 로컬라이제이션을 냈는지, 언어 이슈에 대한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그 목적에 맞춰 가지고 진짜 퍼포먼스도 잘 내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취약한 거 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벨로퍼는 디자인 리퀘어먼트를 쓰죠. 테스트에 이제 리퀘어먼트를 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통과를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넣었다는 거죠. 유닛 테스팅이라는 거 볼까요? 디테일드 펑셔널 테스트 스몰 피스 코드에 대한 것을 유닛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약간 유니트 단위, 그러니까 모듈 유니트 조그만 스몰 피스 오브 코드에 대한 것을 하는 걸 유닛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디스 프레임워크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솔루션 오브 테스트러블 컨디션, 테스터블 컨디션에 맞춰 가지고 이게 주어져야 되겠고요. 그래갖고 그것이 다 통과했는지, 포인트 오브 엑스큐션마다 다 통과했는지에 대한 걸 결정합니다. 파이썬 프레임워크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이 테스트가 있고 유닛 테스트가 있습니다. 파이 테스트는 핸디하고요.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파이 테스트보다 디퍼런트 신텍스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유니트 테스트를 테스트를 이제 유니트에서 코드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게 파이 테스트이고요. 요게 테스트 요런 식의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전부 다 파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닛 테스트도 빌트인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를 가지고 나서 만들고요. 빌트인 메소드를 쓰고요. 만약에 새로운 메소드 쓸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똑같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테스트 모듈에 대한 것을 유닛 테스트에 대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트 테스트는 진짜 전체 통합되는 테스트가 되겠죠. all the individual 유니트가 내가 적절하게 다 동작해 가지고 내가 한 것을 최종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인티그레이팅 테스트입니다. 파이 테스트 러닝해서 하는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테스트 스타트가 돼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 동작해서 지금 테스트 샘플에 대한 동작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동작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행될 때마다 동작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버추얼 머신 저희가 지금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 테스트 갖고 나서 여기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추얼 머신에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동작하는 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TDD에 대한 거 앞에서 얘기했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한 걸 밸리데이트 테스트 할 때, 그거에 대한 것을 할 때 테스트 코드에 대한 걸 써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코드 하면서 테스트 코딩을 같이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테스팅 코드의 리퀘어먼트가 잘 표현돼야지만 이게 패스가 돼야지만 이제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DD에 대한 패턴에 5 스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테스트를 크리에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동작되는지 테스트 런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패스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페일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걸 테스트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한 것을 임프루브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5가지 스텝에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코드만 만들면 되는데 테스트 코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조금만 관계없죠. 상당히 길어졌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포맷에 대한 걸 볼까요? REST API를 저희가 다음이나 다다음 모듈에서 쓰게 되는데 REST API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모트 서비스
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오게 하는 게 REST API예요. 근데 REST API로 어느 예를 들면 뭐 일기예보 사이트에 가서나 일기예보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 포맷에 맞춰 가지고나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 포맷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트 API가 있을 때 three most popular 스탠다드 포맷이 XML, JSON, YAML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요게 대한 거 파싱 하는 것이 이제 API라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인터랙션 할 때 필요한 거죠. REST API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이 있고요. 내가 유저 패스워드 컨비네이션 같이 그다음에 그걸 내가 가지고 올 때 get 해가지고 그 데이터 갖고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XML, JSON, YAML로 이제 모디파이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엔드포인트에다가 포스트 뭔가를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스테이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리캐스팅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볼 텐데 바로 데이터 포맷은 바로 XML, JSON, YAML 이 세 가지로 가지고 나서 한다는 거죠. XML 약자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얘가 텍스처볼 데이터 형태로 샀고 시메트리컬 태그 이쪽 태그하고 이쪽 양쪽 태그가 시메트리컬하게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스트럭처도 돼 있고요. SGML이라고 한다든가 HTML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XM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파일 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설명이고요. T1 나노, T1 매크로 이 베리어블에 대한 것이 베리어블 ID 타입에 대한 거라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왔네요. 지금 XML 다큐멘트 바디에 대한 걸 first two line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앞에 보면 first two line 요걸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요. user defined 태그를 쓸 수 있다. user defined 태그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캐릭터 인코딩을 쓴다는 것을 리더블 텍스트에 대한 걸 어떻게 쓰는다는 얘기를 쓰고요. 프롤로그를 가지고 나서 이제 first line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련돼서 코멘트에 대한 걸 쓸 수도 있고요. 실제 데이터 이제 애트리뷰트 써가지고 어떤 애트리뷰트를 어떤 태그로 갖고 오는지에 대한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임스페이스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건 IETF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되게 이제 URI로 구분을 합니다. URI에 대한 것이 요거죠. URI에 대한 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유니폼 리소스 네임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웹페이지 우리가 호스트에 대한 지정을 URL에 보게 되면 그 URL 비슷하게 URI라는 게 있습니다. 로케이터가 아래까지 네임에 URL 아래까지 URL 단위로 해서 쓰고요. 그래서 퍼센트 다큐먼트에 대한 리처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쭉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근데 XMLS 애트리뷰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넷컴프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XML에 대한 인터프리팅 하는 거,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거에 대한 걸 할 때 리스트 오브 원 디멘셔널 어레이 혹은 인스턴스라고 보통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것을 밸류, to key 밸류, 키 값하고 밸류에 대한 페어로 이런 형태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키가 되고 이게 키가 되고 이게 밸류가 되고 키가 되고 밸류가 되고 이런 식의 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메트리컬한 동일한 파이썬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예예요. 여기는 ID 그다음에 타입 버추얼 머신 서버 타입이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제 쭉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이슨 볼까요? 제이슨 약자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고요. 뭐 잘 보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밑에 전미사는 제이슨으로 끝나고요. 여기 제이슨 형태는 텍스트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괄호인가요? 우리 중괄호 형태로 해가지고 중괄호 끝나는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데이터 포맷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넘버, 스트링, 불리안, 널을 포함하고요. 자바스크립트랑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키 밸류 페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브레이스 이렇게 중괄호인가요? 그 형태로 하고요. 맵 앤 리스트에 대한 것도 하는데 인디비주얼 키 밸류 페어에 대한 것이 쓸 때 브래킷 형태로 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로 해서 그 안에서 안을 또 정의할 수 있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자바스크립트의 오더드 순서 있는 어레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이슨에서는 얘가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메소드이고 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키가 여러 개 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어도 그냥 하나로 그냥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야멜 약자는 ain't markup language입니다. 야멜 ain't markup language. 이것도 제이슨의 सब셋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리더빌리티가 더 좋습니다. 야멜은 제이슨 다큐먼트를 파싱할 수가 있고 똑같고 있고요. 제이슨보다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야멜 파일 스트럭처에 대한 시작 수리도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리도트 여기 보게 되면 수리도트로 이렇게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고요. 수리 대시로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수리 대시로 시작하고 수리 도트로 끝납니다. 아까 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됐지? 여기 보면 여기 수리 대시하고 수리 도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야멜입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은 넘버, 스트링, 불리안, 널 쓰고 있고요. 베이직 데이터 타입은 이제 키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하이어라키 한 걸 쓸 때 이제 인덴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들어쓰기 갖고 하이어라키를 표시를 합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티플 키 밸류 오더드 리스트를 할 수 있고요. 맵이라는 걸 가지고 나서 여러 개 멀티플라인 그다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레벨드 키 콜론 가지고 나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맵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플로우 신텍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플로우 신텍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롱 스트링 같은 경우는 라인 링크에서 보시면서 보게 되면 parse consume하고에 대한 걸로 이렇게 my long strings, mother long strings 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홀딩 시텍스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멘트에 대한 거 할 때 코멘트는 이렇게 앰퍼샌드인가요? this 코멘트 하고 나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멜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야멜 has any future most often encountered using specific language. example 1.2 서포트 스키마하고 태그를 서포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를 그 스트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또 할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5에 대한 노테이션 또 쓸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파싱 하는 거하고 시리얼라이징 하는 거. 파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메시지에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해당하는 키의 그 밸류 값으로 이제 쪼개는 것이고
시리얼라이징은 반대입니다. 시리얼라이징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를 전부 다 하나의 시리얼로 만드는 겁니다. 대개 이제 파이썬 같이 파퓰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파싱하는 것이 상당히 쉽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근데 반대로 시리얼라이징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캐릭터 스트링 형태로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3장 모듈 수리에서 큰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하는 거에 대한 그 메소드에 대한 거, 스텝, 그 디자인 이슈에 대한 거, 패턴에 대한 거. 그래서 뭐 요구사항 분석하고 뭐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딜리버하고 뭐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거, 그다음에 버전 컨트롤하는 내용, 그다음에 코드, 그다음에 데이터 포맷 표현하는 거, 그다음 테스트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모듈 수리를 좀 접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모듈 수리에서 좀 생소하다 하는 내용은 그 해당하는 내용은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로 모듈 수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